안녕하세요. 2021년 학술제에 참가한 국어국문학과 염지수입니다. 저는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쓰기 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현황을 탐구했습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간략하게 요약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 및 방법을, 본론에서는 교육과정 분석을 비롯한 교과서 분석을, 결론에서는 앞선 연구의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학교와 학생의 선택을 더욱 강조한다는 일념하에서 개편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과 구분을 와해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꿈과 끼를 중시하는 정부 표어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면서 아이들이 학업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편된 교육과정의 주된 교재, 다시 말해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시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어 과목의 영역 구분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5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서 국어가 추구하는 영향은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이 영역과 역량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독립된 영역으로서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술 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쓰기 영역을 강조하여 분석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영역은 모두 고유의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쓰기 영역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쓰기 영역은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의 최종 단계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쓰기 영역을 집중 분석하는 것이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난이도를 살펴보는 데에 적합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분석할 교과서는 비상교육의 교과서입니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특징적인 구성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내용,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내용, 국어 어휘를 기를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 주도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매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학생 본인이 직접 목표를 설정하고 적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는 창의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의융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문과와 이과의 통합이라는 큰 변혁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소위 문과의 영역이라 불리던 국어교과와 다른 교과의 내용을 접목시켜 제시하는 창의융합 부분을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국어교과가 다른 교과와 범교과적으로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잘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교육 국어 교과서의 세 번째 특징적인 구성은 학습자가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창조와 전승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은 긴 글을 읽기보다는 짧은 글을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글을 읽기보다는 영상 매체로 정보를 접하는 것에 적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이러한 요즘 학생들의 경향을 반영하여 어휘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단원마다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학습 부담 감소라는 목표도 반영해야 했으므로 학생들의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영역은 놀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상교육 중학 국어 교과서의 쓰기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문법, 문학 총 4가지 분류 중에서 듣기 말하기 영역과 1번, 읽기 영역과 3번, 문학 영역과 4번 함께 구성되었고 문법 영역과는 단 1번도 함께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쓰기 영역의 특성과 문법 영역의 특성상 함께 다룰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이러한 구성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쓰기 영역과 가장 많이 구성된 영역은 문학 영역입니다. 먼저 문학작품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표현 과정들을 익히고 이후에 그것을 활용하여 직접 글을 쓰는 등의 흐름이 조직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글을 읽고 더 나아가 직접 글을 써보는 등의 학습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직되어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이 함께 하나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자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 중 쓰기 영역이 자주 다루는 영역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료, 정보 활용 역량과 문화 향유 역량이 8번 중 각각 3번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이 각각 1번씩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은 한 번도 쓰기 영역의 핵심 역량으로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결과 또한 앞서 언급된 것들과 마찬가지로 쓰기 영역의 특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쓰기 영역의 성취 기준은 10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최대한 고르게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099, 03-01부터 099, 03-10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한 번씩의 성취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단원과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을 따로 마련한다거나 이론적인 면을 일부 축소하고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등의 구성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에서 짜임새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과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더 잘 녹여낼지 늘 고민하고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역시 교육 목표와 이념에 적합한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의 경험만을 강조하느라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경험적 교육을 강조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어떤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교육과정일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과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삽입되어 있는 말풍선 하나조차도 모두 개정 교육과정에 기인하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국어는 다른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그 흐름과 깊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수를 수업하는 과목인 만큼 국어 과목의 개편 방향이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국어 교과는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